요즘에 뭐 명륜진 사갈비, 할매, 뭐 메가커피 등등 각 업종별로 정말 메가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소상공인 분들한테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안 하는 것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륜진 사갈비가 있다고 치고 그 옆에 조그만 고깃집을 하면 거기서 막 이벤트 주고 뭐 많이 주고 경품으로 뭐 자동차 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면 내가 못 갖고 있는 거니까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하면 되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큰 회사에서 돈을 써서 하는 건 자영업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명륜진 사갈비 갔을 때 이건 좀 불편하다 싶은 거, 예를 들면 너무 시끄러워, 우리 매장은 좀 조용하고 음악 잔잔하게 깔아놓고, 그리고 고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이야, 그럼 우리는 건강하게 심심하게 팔아놓고, 아예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형 프랜차이즈 뭐 역전할매나 이런 데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렇게 많은 고객을 작은 매장이면 수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매장에 오게끔 반대 전략을 짜야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옆에다가 하면 그쪽에서 하고 이거 좋은데,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인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 하는 것들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핵심 포인트 중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작은 매장이 이제 큰 브랜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브랜딩을 통해서 고객한테 계속해서 신뢰와 긍정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투자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또 없고 몸뚱이만 하나 있다 하면, 저는 일단 오는 손님들이 이 사장님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음료수 하나 드릴게, 이런 거보다 이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이 사람을 알아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와이프의 사례도 마찬가지인 게, 한번 가면 와이프가 알아요. 그런 쪽으로 좀 특화된 사람이긴 한데, 오면은 바쁘면 이렇게 눈 인사만 해주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누구야 왔어 그러면서 뭐 챙겨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동탄에 한 고깃집도 저랑 인연이 있던 분이었는데, 거기가 고깃집 되게 많습니다. 큰 프랜차이즈도 많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싼 데도 많은데, 그 고깃집은 되게 좀 허름했어요. 근데 저녁 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왜냐면 보통 가족 단위가 가서 아이가 좀 어리면 엄마 혹은 아빠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옆에 테이블에 본이 밥 먹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 데리고 나가서 뒷마당에서 자전거 탑니다. 사장님이요? 네, 그것 때문에 갑니다. 그것 때문에. 왜냐면 그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회식을 갔는데 저도 애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가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거든요. 애는 또 안 먹고, 이제 니즈를 확실하게 파악한 거죠. 이 집에 가면 내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럼 사장님은 누구야 왔어? 자연스럽게 일로 와. 그러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고기 잘라서 마요밥 같은 거 해서 막 먹여주고, 나갈 때 사탕 주어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고객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잘 해라라고 얘기하면, 나갈 때 맛있게 드셨어요? 뭐 이런 되게 상투적인 멘트를 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맛없었어요 할 사람도 없을 거고, 서비스하고 사이다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와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하고 뭐 애는 뭐 잘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약하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 왔던 고객들은 더 특별한 대접을 해줘라 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예시 중에 사모님 예시를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듣다가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사모님이 이쁘셔서 또 그러셨던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동탄 고깃집 아주머니는 이쁘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그 브랜딩이라는 게 차별화랑도 좀 동의한 것 같은데, 차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화가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들어 올려서 찍고 이런 것도 결국에 사람들이 이걸 눈으로 보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리고 이 눈으로 봐야 이게 뭐가 좋은지를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게, 수원에서 탕수육을 30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식 장인 이런 분이 한 3분 가가지고 먹었는데, 이런 탕수육이 있을 줄 몰랐다면서, 숨은 곳을 하면서 너무 맛있다면서. 근데 그분은 그냥 일반 탕수육처럼 판매를 했었어요. 그렇게 맛있고 특별한 봉법을 써서 탕수육을 튀겼음에도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들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대단한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누구나 튀김기 하나에다가 치킨 60마리 튀기는데 60개 치킨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내 장점이 뭐든지 간에 시각적으로, 사진이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인스타든 뭐든 해서 애들을 밥을 먹여주는 사장님, 이런 거 찍어서 인스타그램 올리기 되게 좋잖아요. 스마트 플레이스 1번 영상에다 올려주기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플레이팅이 차별화가 돼 있거나 인테리어나 그런 게 차별화가 돼 있거나 하면 사진으로 표현해도 보다가 멈칫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차별화하기가 가장 좋은 게 플레이팅인가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레이팅은 따라할 수 있거든요. 결국엔 브랜딩이라는 게 사장님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장님의 특징이 들어가면 이건 다른 사람이 카피를 못 하거든요. 근데 플레이팅이 잘 되는 집들 보면 일주일만 있으면 똑같은 게 인스타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냥 그대로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플레이팅이 되게 좋다
좋다라고 사람들이 느껴서 갔는데 그 플레이팅이 계속 매력을 느끼진 않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특징이 어떤 식으로든 시각적으로 올라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밥 먹여주는 걸 만들기 어렵다 싶으면 아이 밥 먹여주는 사장님이 이렇게 하나 짧게 찍고 사장님이 아이 밥 먹여주는 고깃집 자막 걸고 그걸 좀 짧게 내보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단순히 딴 데랑 다른 차별화가 아니라 성향에 따라서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장님의 차별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이트클럽 고깃집도 보면 원래 다른 고깃집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시스템이 뭐냐면 고기를 3번 초벌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 매장 안쪽에서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손님한테 무조건 보여줘야겠다. 처음에 직화로 한번 굽고 숯불로 굽고 프레스기에 눌러서 또 굽고 손님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매장 전면에다가 오픈 주방을 깔아야겠다. 근데 오픈 주방을 깔면 이걸 쇼처럼 해야 되는데 쇼를 잘하는 데가 어디지? 나이트클럽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매장이든 사람이든 가지고 있는 특징을 최대한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장이 그냥 나이트클럽 그것뿐만 아니라 직화도 제법 들어가고 단순히 낀 브랜드가 아니네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저는 3번 초벌이라고 생각을 했고 3번 초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그러면 그런 퍼포먼스를 잘하는 데들은 나이트클럽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거기 혹시 상호명이 광선집입니다. 방선집?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딩 전략 중에 손님들을 다시 오게 하고 충성도를 높일 만한 그런 전략들은 뭐가 있을까요? 충성도라는 건 이제 결국엔 손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고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세부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는 이제 잘 되시는 분들 보시면 카카오톡 채널 만들어서 그걸 받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일일이 명함 받아서 문자 보내고 이게 일이니까 카카오톡 채널 뭐 그냥 만드는 거니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하나 서비스 주고 게임도 시키면서 채널 추가하면 DB가 쌓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분들한테 비 오면 비 오니까 할인해 준다고 쿠폰 날리고 뭐 날씨 꿀꿀하면 와서 드시면 뭐 서비스 준다고 날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현재는 그렇게 큰 로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뭐 포스기 앞에다가 핸드폰 번호 누르면 저장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DB들은 갖고 있지만 그 DB들을 활용을 못 하거든요. DB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뭘 하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테마를 하나씩 짜라고 해요. 1월은 새해, 2월은 내 생일, 3월은 결혼기념일, 4월은 우리 매장 오픈 기념일 짜서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그 타이틀을 걸고 계속 매달 발송하면 돼요. 이게 광고인 건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면 똑같은 쌀국수집인데 이 집에서 할인해 주니까 일로 가고 평소에는 비 오면 회 안 먹고 싶었는데 비 온다고 회를 30% 할인해 준다네? 한번 가볼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충성 고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왔던 손님들 DB는 계속해서 모으면 좋고 그 모으는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카오 채널이 뭐 돈도 안 들고 가장 좋고 그렇게 모은 거를 리타겟팅해서 마케팅을 보통 잘 안 하시는데 그리고 하더라도 그냥 뭐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비가 와서 비 오니까 할인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이벤트를 통해서 명분을 줘서 이벤트를 진행하면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거부감도 낮추면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 쪽으로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효과적인 브랜드 전략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전략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글은 잘 못 쓰고 이런 말재주사롭지만 사진을 되게 잘 찍는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는 게 맞고 나는 사진 같은 건 잘 못 찍지만 되게 소소하게 일기 쓰듯이 글을 잘 쓴다. 블로그나 혹은 요즘에 많이 하는 스레드나 이런 걸 하면 되고 나는 당근 온도가 뭐 90도다. 그래서 나는 당근도 되게 잘 활용한다. 그럼 당근 마켓을 하는 게 맞고 자기한테 맞는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이 있는데 그냥 다 걸쳐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조금 하고 저것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한다는데 맨날 자기 매장만 찍어서 올리면 내가 이 매장을 계속 왜 보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건데 온라인도 자기한테 성향에 맞는 거를 메인으로 삼고 나머지 서비스들은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로 하는 게 저는 온라인 마케팅을 스스로 한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라인은 아직도 전단지나 명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단지나 명함이 나한테 이득이 돼야죠. 제가 예전에 장사를 잠깐 했을 때 했던 건 뭐냐면 명함을 이렇게 파서 명함 안에 동그라미를 깎아서 거기다 500원짜리를 넣고 코팅을 했습니다. 명함 안에 500원짜리가 들어있고 코팅이 돼요. 네, 진짜 500원. 네. 그걸 주면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10개 모아오면 생선조림을 줍니다. 그럼 제가 준 건데 이게 계속 저한테 와요. 계속 돕니다. 명함을 10개를 어떻게 모아요? 한 번 오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도 주고 그러면 보통 전단지를 버리는데 최소한 버리진 않잖아요. 내 전단지를 갖고 있을 거라면 500원이니까 최악의 상황은 잘라서 가져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근데 그거를 뭐 10장이든 5장이든 한 번 오면 또 하나 줍니다. 5개 모으면 또 갖고 오면 서비스 주고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베이비 페어 같은 데 가면 전단지를 많이 날라주는데 전단지를 무슨 전단지를 자석 전단지를 줍니다. 벨 누르지 말고 녹화하세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베이비 페어를 갈 거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가서
가서 현관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저귀 필요하면 여기다 전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전단지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충족시켜서 전단지를 제조하면 저는 효과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전단지 하나 이만한 거 주고 뭐 상호는 뭐고 약도는 뭐고 메뉴는 뭐고 주저리 내 하고 싶은 얘기를 써놓잖아요. 내 하고 싶은 얘기는 손님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적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브랜드를 슉 던져놓으면 효과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함에 500원을 넣어서 같이 코팅하는 거는 엄청 신박하네요. 그렇게 하면 저도 안 버리고 설령 그 500원 자르고 하더라도 그 매장을 엄청 유심히는 볼 것 같아요. 뭐지?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이거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컨설팅 하는 업체들 중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장사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결과를 진짜 한번 알고 싶네요. 그 얘기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책 읽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SNS가 사장님들한테 뭐 맞는 거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당근마켓,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또 사장님 입장에서 활용해서 브랜딩에 기여를 시키고 고객과의 관계를 좀 더 밀착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교육하거나 이럴 때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만드십니다. 근데 막국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맨날 막국수 면 뽑는 영상만 올라오는 거예요. 손님들 많은 영상 올라오고 소스 만드는 거 영상 한두 번이야 재밌지만 그걸 매번 보면서 이 집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면 자기 얘기 한 3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매장 얘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견을 동반할 수 있는 칼국수집이다. 강아지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노는 거 보여주고 강아지 띄워주는 거 보여주고 또 내 개인 일상 뭐 어디 장 보러 가는 거 놀러 갔던 거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막국수를 파는 집. 일단은 소셜미디어도 인스타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온라인이라는 창을 통해서 유대감이 쌓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대감을 쌓이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네 장사잖아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주소 찍고 하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 팔로우하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 걸어오거나 차 타고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찾으면 찾은 대로 무조건 팔로우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동네 프로모션 고기 이벤트 1+1 이런 거 올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 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합니다. 먼저 내 개인 이야기로 사람에 대한 매력도부터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장 이야기를 해라. 지금 인스타그램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채널들도 사진이냐 영상이냐 글이냐에 따라서 특성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툴은 그렇다. 네, 지금이 블로그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꺾였지만 블로그 예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카메라를 파는 사람이다. 그럼 카메라에 대한 강의 같은 걸 쓰잖아요. 사진 잘 찍는 법. 사람들이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카메라 파는 사람이고 이왕 살 거면 이 사람한테 사자. 이런 거였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도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카메라 팔려고 컨텐츠로 알려준 거니까 그렇죠. 한번 꼬아서 잘 생각해야 된다. 저도 제 유튜브에서 아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지만 결국은 저한테 연락하라는 얘기거든요. 돌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죠. 이왕 할 거면 딴 데 가지 말고. 맞아요. 무작정 여기 나와서 저한테 브랜딩 하세요, 저한테 마케팅 맡기세요 하면 뭐 아무도 안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얘기인데 오늘 이제 대표님이랑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맛있어도 문 닫는 가게, 맛없어서 줄 서는 가게, 이거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오늘 여쭤봤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거 말고도 더 심화되고 더 다양한 예시들, 꿀팁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 책 꼭 이게 어디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교보에도 팔고 온라인에는 다 팝니다. 온라인은 다 팔고 있다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사서 보면 적용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브랜딩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부터 작게 또는 제대로 브랜딩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외식업에 종사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브랜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저는 브랜드는 사람의 수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사람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표현하신다고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매장을 내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해 보시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대표님 덕분에 저희 시청자분들도 브랜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깨우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거 좀 이벤트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나오신 김에? 네, 10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거 보시고 구글 폼 밑에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요.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문진 대표님 책 10권 무료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 있으시면 한 번 더 출연해서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